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최근 토스나 마켓컬리 같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공모주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아예 상장 전에 진흙 속의 진주를 찾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상장 기업의 투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먼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시청자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거래 비상장이라는 플랫폼이고요. 서울거래 비상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그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뭐 마켓컬리, 토스, 야놀자 같은 주식들이 비상장 주식이고 스타트업 주식인데요. 이런 주식이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서울거래 비상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장된 기업들은 많이 투자를 해봤는데 비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좀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것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대표님께서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과 그 만만치 않게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되게 다각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고수익의 기회를 찾으시는데 그 상장 주식 대비해서 그 고수익의 기회가 비상장 주식 시장에 있습니다. 이제 상장 전 기업 가치가 낮을 때 투자를 해서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상장 주식은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나 이제 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루에도 이제 등락을 많이 하는데요. 비상장 주식은 기업의 펀더멘트를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좀 탄탄하게 기업 가치를 높여가면서 투자를 받은 비상장 기업의 수익률 그래프는 보통 우상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높은 고수익의 기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제 높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보다는 그 실패하는 기업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악재가 터졌을 때 그 비상장 주식은 가격이 급락하거나 주식 자체를 처분하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이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전략이 그 여러 기업에 좀 분산 투자를 해서 그 중에 한 개 기업이 상장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종목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높은 수익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뭐 통상적으로 이 비상장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의 가격이 상장되고 나서의 가치에 비해서 보통 훨씬 저평가돼 있나요? 그렇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이게 종목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은 공모가에 비해서 상장 직전에 그 장외시장의 가격은 사실은 상장을 하고 나서 뭐 따상이 기대가 된다면 그 레벨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은 네. 어떤 기업들을 이 플랫폼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든 비상장 기업들을 우리가 다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주식을 네. 어떤 기업들이 여기서 거래가 되는 건가요? 그 저희가 설정한 기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이 거래가 돼요. 벤처 캐피털사의 투자를 받았거나 뭐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거나 외감 기업이거나 이런 이제 재무적인 요건을 그 한 개 이상 충족한 기업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제외 요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외부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전액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종목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 요건을 좀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등록 시점에는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가 다음 재무제표가 발표가 됐을 때 그 충족했던 요건을 불충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그 종목 페이지에 그 투자자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상장 기업에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 투자자들 누구나 다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공모주가 대박을 많이 치니까. 그런데 동시에 사실 저같이 안 해본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게 제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건가? 내 주식은 어떻게 뭐 잘 되고 있는 건가? 그렇죠. 매매가 잘 된 건가? 네. 혹시 사기 당하진 않을까? 네. 사실 이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네. 사기는 아닌가? 네.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한 보완 장치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서비스들이 생기기 전에는 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서울거래 비상장의 안전 거래는 네. 그 본인의 주식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된 주식이 바로 계좌로 입구가 되어서 그 주식을 이제 그 증권사 앱이나 저희 서울거래 비상장 그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금이 나가고 주식이 들어오고 이런 거래 내역들이 다 통장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불안감은 안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 비상장 주식 중에서 비통일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이제 비상장 주식은 네. 비통일 주권은 네. 안전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좌 이체가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비통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개인들 간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명의개설을 요청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요 명의개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기업의 주주 명부에서 매도자가 빠지고 매수자가 들어가는 절차죠. 예, 그래서 요 이제 기업의 주주 명부에 그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가 등재가 되어야 주식이 양도가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상장된 기업을 거래할 때는 그런 작업들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이 비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그 작업을 개인들이 직접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이제 개인들 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기업의 명의개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명의개설 대행을 해달라라고 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명의개설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거래소 비상장 여기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네. 대행을 해주시기도 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요 이제 명의개설 절차가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래 시점, 뭐 대금 결제 시점과 그 양도의 시점이 그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사실 사기 위험성이 있는 거고 저희가 이 비통주 거래를 좀 안전하게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뭐 규제적으로도 좀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이슈를 해결을 해서 그 비통주 거래도 안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비통주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여기에 지금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들의 대부분이 비통주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비통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떤 것들이 비통주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종목을 보시면은 그 종목 정보에 통일 주권인지 비통일 주권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을 확인하시면은 네. 안전거래라든지 바로 체결이 있는 종목들은 그 통주고요. 네. 그리고 그 안전거래가 표기가 안 된 일반 거래라고 표기가 된 네. 그 이제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통일 주권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통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는 있는데 네. 저희가 어디까지 거래를 지원해 드리냐면 네. 매수자 매도자 매칭까지 저희가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 공개 없이 익명으로 이제 협의를 하시고 나서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제 개인 간 그 계약서 작성하고 뭐 이런 그 뒷단의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죠.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투자를 아직 안 해본 입장에서는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직접 해보고 좀 봐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건지 좀 이렇게 예. 말로만 들어서는 잘 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지금 좀 투자를 직접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앱을 켰는데 네. 키자마자 이게 첫 화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상장 뉴스라든지 아까 인기 상위 10개 요즘에 종목. 핫한 현대 엔지니어링 네, 네, 밑에는 토스, 네, K뱅크, 네, 두나무 네, 이게 가격이 변동된 거를 좀 알려주는 것 같은데 네. 전일 가격 대비해서 지금 기준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가격이라고 하시면 이게 전일 뭐 종가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게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8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제 오후 6시까지 거래된 그
최근 거래 가격이 네. 뭐 종가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가로 끝나고 그럼 이제 그 가격 대비해서 네. 뭐 오늘 지금 뭐 12시라고 하면은 네. 방금 K뱅크가 뭐 21,500원에 거래됐으면은 음. 21,500원으로 기준가가 바뀌는 거죠. 가장 최근에 얼마에 네. 거래됐는지. 네. 네. 그 마지막 거래뿐만 아니라 뭐 몇 가지 더 들어가는 요소는 있는데 네, 일단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저희가 참고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총 발행 주식 수 네. 곱하기 기준가 해서 네. 이제 그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상장 기업으로 치면은 지금 시총을 네, 의미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삽니다. 삽니다. 뭐 정보가 있고 요 정보에서 최근 6개월가 이제 기준가 변동을 볼 수 있고요. 네. 주식을 사고 싶으면 이제 팝니다에서 그 21,500원서부터 네. 뭐 쭉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그 위로. 그래서 이거를- 이분은 21,500원에 네.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 단위로도 팔겠다라는 거예요. 아, 여긴 거래 단위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총 100주 한 주서부터 100주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매물이고요. 네. 그 안전 거래니까 통일 주권이고 본인의 주식 계좌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바로 체결인 거는 이제 이분이 그냥 21,500원에 자기 네. 확인 안 하고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은 네. 바로 거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기- 거래가 또 체결이 된다는 의미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K뱅크 21,500원을 네. 이제 한 주를 한번 사볼게요. 네. 한 주 넣고 한 주. 네. 그럼 이제 이 거래를 시키기 전에 매도자의 계좌에서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자의 계좌에서는 이 대금 네. 이걸 살 수 있는 대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 매수 21,500원에 바로 계약하기. 그래서 결제 비밀번호를 이제 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으로 넘어가요. 네, 매수 K뱅크 완료. 매수 완료. 그래서 종목, 가격, 이제 수량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네. 확인을 누르면 지금 평가 금액이 21,500원이 뜨죠. 네. 그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자산 페이지거든요. 여기서 K뱅크를 한 주를 21,500원에 샀다라는 걸 보여지고요. 내일이 돼서 기준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손익이랑 수익률이 그 매수 매수 가격 대비해서 현재 기준가를 이제 그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수익률은 실시간으로 안 바뀌고 일로 바뀌나요? 아니요, 그 기준가가 변동되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바로 반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25,000원으로 가면은 뭐 3,500원의 손익 그리고 수익률 몇 프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지금 거래가 다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K뱅크 주식을 한 주 산 거잖아요. 네, 상장되지 맞습니다. 않은 K뱅크인데. 네네네. 이제 요 지금 증권사 계좌가 저희가 지금 신한금융투자와 그 계좌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신한금융투자 앱에 들어가서도 네. 그 이 K뱅크 한 주 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진짜 이렇게 안전거래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사기의 우려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좀 없겠네요. 네, 사실 뭐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음. 네. 네. K뱅크를 우리가 샀어요. 지금 K뱅크 한 줄 샀어요. 네. K뱅크가 또 실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네. 그러면 K뱅크가 결국에 이제 상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그 이제 제가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면 네. 상장 당일에 네. 이 증권사에서 이 네. 주식의 그 상태를 바꿔요. 비상장 주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상장 주식으로 분류가 바뀌어요. 그럼 그냥 그 상장 당일 그 개장이 되는 순간서부터 상장 주식을 거래하듯이 네. 증권사 앱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신한금융투자에 있는 K뱅크 비상장 한 주가 네, 상장일에 그냥 K뱅크 상장 한 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냥 상장 주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음. 그냥 바로 그 앱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개인들이 그 과정에서 뭐 추가로 뭔가를 더 해야 되거나 어떤 절차들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너무 간편하죠. 그렇네요. 네, 네, 네. 비상장 기업 그냥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되면 뭐 그냥 상장 주식 보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대표님 모시고 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과 그리고 뭐 팁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마지막으로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기업 말을 듣고 투자하는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기업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 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그 가격 부양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보도 자료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OU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네. MOU 계약은 이제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를 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 부양의 목표를 가지고 기사를 네. 내거나 정보를 이제 그 내보내는 기업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제 기사나 정보가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비상장 주식에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비상장 주식 5대 투자 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거래 비상장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벤처 캐피털사의 투자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유사 기업과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해봐야 한다. 먼저 앞에 말씀해주신 그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았는가라는 것은 네. 그들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증을 그래도 했을 테니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담보하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이 벤처 캐피털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그 비상장 기업을 검증을 해요. 그 실사도 나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이제 공신력 있는 벤처 캐피털사들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투자금을 많이 받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 그 비상장 기업들이 이 투자금을 활용을 해서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 다른 사업 영역으로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많이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어느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는지 뭐 누구 어떤 엔젤 투자자의 투자를 받았는지가 사실 투자를 결정하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지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상장 주식 유사한 상장 기업과 네. 기업 가치를 비교한다는 네. 뭐 예를 들어서 K뱅크를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미 상장되어 있는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뭐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할 수 있겠고 오아시스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뭐 쿠팡이나 뭐 이마트랑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평가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업 가치를 좀 비교를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요즘 비상장 주식들이 저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용자 경험이 사실은 더 좋은 투자 척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서비스도 사용해 보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은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세영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말씀처럼 뭐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진흙 속에 숨어 있는 진주 같은 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여러분들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실망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투자 그래요? 노하우 같은 거를 팁을 정말 이렇게 딱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근데 굉장히 어렵죠. 조심스럽고 네. 네, 이게 네. 뭐 그렇게 했다가 또- 그 기업이 상장 안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어떤 그 요소들이 그 출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사실 네. 투자 팁이 제가 보수적으로 있으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